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피치 실습, 또 스피치 킴의 김소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좀 쉬는 날인데, 저희가 운영하는 학원에 와서 여러분들과 또 책에 대한 좋은 얘기도 나누고, 또 제가 인강을 최근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면접 인강. 예,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인강을 찍으면서 이제 2탄을 또 제가 준비하게 돼서 요즘 뭐 스피치 수업과 코칭을 하면서 또 열심히 주말엔 책도 보고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스피치 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 말에 대한 책을 요즘 정말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좀 인상 깊었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되게 뭐라 그럴까. 책을 통해서 뭔가 위로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에너지가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말인데,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또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듯이 이 말에도 품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엄품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과 뭔가 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내 언행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이 또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요, 뭐 크게 네 가지 챕터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문구나 단어를 몇 개 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작가분이 쓰신 거라서 말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 표현의 어떤 깊이가 굉장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존중이라는 말을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할 때 가장 상대방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더 잘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그래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상대방과 얘기할 때 잘 듣고 있나? 뭐 이런 것을 좀 반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오바마 그 사례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민개혁법을 통과하는 그런 것을 촉구하는 연설에서 그것을 좀 반대하는 저지하는 청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 반대합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을 해서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청년을 여기에 그냥 있게 해줍시다. 나는 저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존중합니다. 라고 그 방해하는 청년을 그냥 그대로 두라고 얘기를 했던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그 정말 인격이 있는 대통령의 그런 말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존중의 사례를 제가 좀 잘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청이라고 나옵니다. 경청은 우리가 그 상대방이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기를 누군가가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는 입이 아니라 귀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좀 반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내가 정말 내가 말하는 에너지보다 듣는 에너지를 내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게 한자로 또 심어 뜻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은 상대방 앞으로 다가가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한자의 뜻이 있다라고 하고요. 청은 여러 가지 한자가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귀, 임금, 왕, 열, 십, 눈, 목, 마음, 심이 합쳐져서 청이라는 한자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풀이하면 임금처럼 진득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청에는 뭐 크게 수동적인 듣기하고 좀 적극적인 듣기가 있는데 적극적인 듣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들어서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경청.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공감이에요. 공감 요즘 뭐 소통, 공감 이런 것들 이슈로 많이 교육이 진행되죠. 이 작가는 공감을 당신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이렇게 가슴이 탁 저려오면서 가장 나와 그 깊은 중요한 관계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이와 내가 어떤 공감을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그 남편 입장이나 우리 아이 입장에서 그 아픔을 좀 잘 내가 헤아리고 있나라는 것을 또 순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간에 뭐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누일 곳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누일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뭐 가족도 그렇고 제가 아끼는 지인분들도 그렇고 대화할 때 대화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저에게 마음을 좀 편하게 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로는 침묵이 나와요. 사실 침묵이 말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보다 또 쉼, 포즈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그냥 한 번 이렇게 바라봐 주면서 눈으로 그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 네,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로 오바마 대통령의 51초 무언 연설이 나옵니다. 뭐 2011년 그 총기 사건이 있어서 추모식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너무나 북받치는 슬픔에 막 여러 가지 뭐 애도한다 이런 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50초 정도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그 쉼이 있었던 그 침묵의 시간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언어인 침묵이 말의 힘이 더 세다. 그래서 그 침묵하는 동안 다양한 말의 어떤 그 의미를 서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런 침묵, 강력한 침묵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저도 뭐 일상생활에서 뭐 저희 남편도 그렇고 또 제가 좋아하는 지인분들하고도 그런 경우를 많이 좀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침묵의 사례를 하나 뭐 소개하면 뭐 힘들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눈빛만 보면서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뭔가 그 상대를 포옹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그런 침묵의 대화 이런 것들도 참 상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뒷말이라는 단어를 뭐 써요. 그래서 내 말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말은 현실이 되고 또 긍정적인 말은 내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할 때 내가 그 내 감정 조절을 먼저 잘 해서 최대한 상대방을 험담하지 않고 우리가 왜 험담하면 좀 그 직장 다닐 때도 막 뒤에서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막 이렇게 상사분들 얘기하고 이런 좀 재미가 있긴 하는데 사실 내가 한 말 내가 다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제일 재미난 게 있었어요. 그 프랑스에 한 카페가 있는데요. 주문을 할 때 그 요금을 똑같은 커피 요금인데 다르게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말을 조금 재수없게 예를 들어 커피라고 하면은 뭐 7유로를 받고 그다음에 커피 주세요라고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반값으로 커피를 가격을 어, 받고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라고 굉장히 공손하고 친절한 말로 하면은 굉장히 제일 작은 그 1.40유로의 커피를 마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 한마디의 주문에 따라서 그 가격을 좀 차등 지급해서 받는 그런 재미난 카페가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말의 중요성을 좀 세련되게 반영하는 그런 그 유통업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킹스 스피치 사례가 나와요. 아마 스피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처음 스피치를 제가 접할 때도 킹스 스피치 영화를 꼭 봐라라고 얘기를 들어서 봤는데 정말 말이라는 게 다양한 걸 담고 있구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말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고치기 위해서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막 말 더듬이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그런 영화가 그 전문가를 만나서 극복하는 영화인데 굉장히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내면의 용기가 많이 필요하구나, 자신감이 필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라는 게 나와요. 예,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 저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오래 계속 그 마음과 친분을 나누는 관계가 보면 다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노력을 해서 뭐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또 서로 이렇게 일상의 대화도 자주 나누고 하면서 서로 간에 그 노력을 해서 관계가 이렇게 쌓아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관계가 만약에 한번 틀어지거나 그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구나. 그리고 회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남아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 말로써 상처를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걸 가슴에 새기고 반성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성향하고도 같이 가요. 그래서 참 그 사람이 잘 바뀌지 않잖아요. 뭐 습관 하나도 바뀌는데 사실 뭐 몇십 년이 걸릴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또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이 이제 교환, 뭐 공유하다라고 해서 말은 뭐 혼잣말, 혼자 할 수 있지만 소통은 같이 함께 해야 되죠. 혼자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말에도 목적이죠.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사실 좀 그 대화의 본질과 그 의미를 조금 더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질문하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꼈니? 이렇게 해서 그 핵심 맥을 이어가는 질문들 있죠.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게 그 다음에 더 좋은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그 말의 품격의 저자가 대화라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태도라고 했습니다. 사실 스피치 뭐 학원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아카데미에서 보면 어떤 스피치에 대한 테크닉이라든가 기술 뭐 그런 부분이 아주 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잖아요. 이성보다는 감성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에 말의 내용 외에 보여지는 내 어떤 눈빛이라든가 내 자세라든가 내 어떤 그 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면접도 인강을 했지만 그 면접 볼 때 물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할 때 내 태도를 통해서 진정성이 상대방 얘기에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뭔가 그냥 가식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되게 어렵지만은 용기를 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다 사람은 느껴지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몸으로 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읽고 제 어떤 이 내용과 또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라는 게 정말 공부할수록 정말 그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을 바꾸면 또 인생도 바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마디 한마디 좋은 말들, 좋은 언품을 잘 전달하셔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스피치와 관련된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